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은 조선일보가 첫 기사가 아니고요. 네, 한겨레에 난 기사네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 이거 지원 폐지 압박을 넣었다. 예.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한 기사라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쟁, 그 좋은 경쟁을 제한하는 법규 바꿔라. 올해 안에, 특히 상반기 안에 법규 개선을 도모하라. 실적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예.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지하거나 완화하라고 한 규제는 뭐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경제적 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같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경제민주화 조처 상당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쟁을 제한하는 악법, 암덩어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전라남도의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 구매, 경기도의 여성기업 지원, 그리고 대구시의 대형마트 신규 입점 제한, 이런 것들을 없애라고 이렇게 지목을 한 모양이죠. 예. 경제민주화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에 방향을 줄푸세 쪽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경제민주화의 흔적조차 지워버릴 태세다.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일면 삼면을 통해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여성 우선 할당 공천, 이것도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암덩어리 같은 규제가 되겠네요. 보니까. 예. 새누리당이 철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규제라는 그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경쟁 제한 자치법규로 규정해서 없애버리려 하는 건데요. 이건 사회적 경제를 키우자는 새누리당의 어떤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치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경쟁을 막는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를 다 악으로 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사고야말로 철폐해야 할 경쟁지상주의 사고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도 만들고 그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 처벌까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규제를 모두 없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입니까,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주장대로 하자면은 결국 경쟁에 방해가 되는 모든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경쟁보다 소중한 것이 보편적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상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경제를 망치고 경제적 약자를 죽이는 이런 개혁이 아닌 계악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예.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죠. 네. 예,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 네. 규제 완화는 의료와 금융, 교육 환경 등 공적 이익의 사유화로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세대 약탈 정책이다. 예. 예. 타당한 주장이죠. 예, 어제 그렇게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세대 약탈이란 논리는 1970년대 노동운동 논리에 갇혀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과거 운동권 사고에 젖은 이른바 진보적 국회의원들이 규제개혁을 대기업 특혜로 여기는 것은 이념적 잣대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세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구조개혁의 한창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새정치연합도 민생정당으로 나가려면 1970년대식의 수구 좌파적 경제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1970년대만 하더라도 비판 언론이었고요. 사회적 약자를 챙겼던 존경받는 신문이었습니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970년대식의 수구 좌파적 경제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가 오늘 사설을 통해 밝혔는데 동아일보는 1970년대 저항신문의 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마 돌아가기 힘들 겁니다. 예. 이미 혼맥이나 이런 걸로 네. 대기업과 좀 끈끈한 유대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예, 동아일보가 1970년대로 돌아간다. 네. 아마 지구 종말이 오기 전에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1999년에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요. 예. 예. 99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4차원이죠? 예. 4차원적 시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하여간 동아일보의 사도는 또 삼성 이건희 회장 가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이죠. 네. 예,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권 과장. 예, 권모 과장. 예. 최근 기억만 이제 상실됐다. 예. 그런데 이 기억 상실 의료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오늘 보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관련한 기사가 동아일보 13면에 났는데요. 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정원에 의한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권모 과장 스스로 걸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는데 최근에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왜 웃어요? 남의 불행을 보고 웃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확인됐다는 건 이게 의학 전문 기자가 쓴 기사입니까? 사회부 기자가 쓴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권 과장은 현재 혼자 화장실을 오갈 만큼 움직이는 데는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살아날 확률은 3에서 7%로 예상했던 주치의도 기적에 가깝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권 과장은 최근의 기억을 대부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자신이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유우성 씨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웃어 자꾸 웃지 마. 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적이 일어났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살아날 확률이 3에서 7% 정도였지만 그래도 회복된 거 아닙니까? 예. 기억도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기억이 살아날 확률 역시 3에서 7%인데 네. 예, 기적에 가까운 그런 현상이 예. 조만간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사로 웃으시는 이런 비정한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예, 이런 가운데 유우성 씨 간첩 의혹 사건 예. 재판에 비밀 증언하러 나섰다가 네. 가족이 불이익을 당했다. 예. 이렇게 주장한 탈북자가 있었죠. 행동에 나섰다는데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예,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이게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또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연락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 도리는 없지만 이 탄원서를 보도한 언론사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예. 이 탈북자의 탄원서는 자신의 법정 증언이 북에 유출돼서 북에 있는 가족이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니 진상을 밝혀달라라면서 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는요, 언론사에다가 탄원서를 유출한 출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요. 예. 보수 매체가 이 보도를 했을 때 네. 변호사 쪽 의심을 했었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예. 모임의 유우성 씨 측 변호인 이분들이 이 재판 과정에 비밀 증언 이걸 듣고 북과 내통해가지고 북에다 이 정보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 가득하게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판검사나 이 증인이 북한에다 갖다 일러 바쳤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유우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저쪽 이 민변 변호사 이 사람들이 한 거 아니냐라고 잔뜩 의심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었고요. 실제로 KBS 보도를 보니까 국정원은 민변을 의심한다.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민변 변호사들이 아니라 국정원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대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이 탈북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증거 조작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국면을 뒤집기 위해 북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신변 위협을 감수하고도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합니다. 예.
이 국정원이 탄원서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탈북자는요, 국정원이 지난 2월쯤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그러니까 이 탈북자에게 예. 당신 동아일보와 좀 인터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외에도 국정원은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탈북자는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겠습니까? 북에 있는 가족이 위협받을까봐. 예. 그랬던 거지요. 국정원은 이 탈북자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점이 또 주목됩니다. 유성씨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언론 인터뷰를 해달라. 이렇게 이 탈북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탈북자는 유성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그런 탈북자였습니다. 예. 자, 이 물타기성 기사가 보수 언론을 통해 나오기를 기대했던 국정원이 이 탈북자로 하여금 당신이 이 법원에 낸 그 탄원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보수 언론과 인터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이게 악의가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아십니까? 지난 2월 말 인터뷰를 하긴 했다. 하지만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이 탈북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보도를 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동아일보가 그래서 보도를 안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인터뷰는 보도가 안 됐고요. 예. 예, 관련해서 오늘 보도가 있습니까? 오늘 보도 있습니다. 오늘 그 동아일보는 그 탈북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4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카페에서 40여일 만에 다시 만난 이 탈북자는 수척해졌고 침통한 모습이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아일보는 40일 전, 그러니까 지난 2월 말에 기자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일부 언론에서 이 탈북자와 관련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탈북자는 다급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생사 확인부터 하고 나섰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법원에 낸 탄원서를 언론에다가 유출한 쪽을 국정원으로 추정하는가? 그러자 이 탈북자, 나는 유우성 씨 관련 재판 외에도 간첩사건 재판에 2번 더 나갔다. 국정원이 도와달라고 하니 위험을 무릅쓰고 법정 증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증거조작 사건으로 다급해지니까 뒤통수를 친 것이다. 국정원은 탄원서 관련한 인터뷰를 하라고 여러 차례 조선을 했고 일부 기자로부터는 국정원에서 탄원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내가 소송 준비를 하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사무실로 와서 말리기도 했다. 이런 말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한 것입니다. 예. 그게 오늘 동아일보 13면에 실렸습니다. 동아일보가 이 기사를 낸 건 또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이러지 국가정보원이 발표하는데요. 네. 국민들이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대표급 조작원, 국조원으로 이름을 정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탈북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다음 소식도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또 국가정보원이 개입된 그런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트위터 활동 관련한 재판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12년 2월에 트위터 팀을 만들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트위터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한겨레 8면 기사입니다. 어제 그 원세훈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렸는데요. 원세훈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 장모 파트장의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장모 국정원 파트장이 2011년 8월 19일 외부 협력자 손모 씨에게 트위터 계정 추적을 피하고 팔로워를 늘리는 법을 담은 파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2011년 8월 30일 또 31일에는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12개씩을 적고 계정을 추가해서 50개씩 두 팀으로 가자 이런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1년 10월 2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미 2달 전부터 이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이 서울시장 재보선과 관련해서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겨레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2011년 10월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정치 개입. 예. 이번 지방선거가 지금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예. 이런 우려가 당연히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또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왜냐? 국정원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하영이 멀쩡하게 지금 국정원 다니고 있어요. 무슨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아이, 걸리면 재수없다.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었겠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맞아, 나는 국정원 직원이니까 정치 개입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냐 이겁니다. 변호사 비용도 다 대주고 그러는데. 국정원에서. 예. 지방선거 소식 좀 살펴볼까요? 네. 이 기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기사를 실은 신문 이름을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딜까요? 조선일보겠지요? 조선일보입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대표가 기초선거 불공천 철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갔는데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불공천, 그러니까 기초선거 불공천 유지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 뭐 입장 번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것에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저 기초선거 불공천할 수도 있습니다. 제 입장을 번복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거기 추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은 불공천 입장 그대로인데 내 마음대로 밀고 가기보다는 국민과 당원의 지지 동의를 얻고 갈 것이다. 만약에 지지 동의가 없다?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오늘 밝힐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허황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코너에 몰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밝힐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 전해졌다. 그런데 그 측근들에게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묻고 가는 절차를 밟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무공천하고 불공천은 좀 어감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불공천, 공천을 아니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주체의 좀 적극적인 예. 의지. 이게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거부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이제 외면하고 있는데, 예. 새누리당은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이 부분은 맥락상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요즘 새누리당 대변인 또 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새정치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너희들 왜 오락가락하냐 이게 비웃고 야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그냥 공천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새누리당이. 예. 야유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불공천을 철회할 명분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야당을 구석으로만 몰아서 지방선거가 파행으로 흐르면 여권에게도 부정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겠죠.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는 기초공천을 하되 추후에 오픈 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이나 기초선거 불공천 법제화 등을 논의하면 뭐 야당에게 나름 그 회군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서로 다른 룰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여당이 이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야당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모두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공천 여부를 여야 간에 합의를 함으로써 개혁을 하든지 뭐 유지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하자라는 식의 내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입장 정도만 표명을 해도 예. 대통령다운 결단이다. 예. 이런 이해를 할 텐데 예. 역시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하는 분이 사주로 있는 신문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 힘을 가진 곳이 현재로서는 조선일보인 건 맞습니다. 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채왕에게 3억을 받았다는 기사 눈길을 끕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실렸는데요. 현직 예. 판사가 거물급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서 검찰이 극비리에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로부터 3억을 수수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검찰은 이 판사가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의 한 식당에서 이 명동 사채왕 일행을 만나서 수표 등으로 3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표로 받았다면 뭐 추적이 가능하겠군요. 예. 이 판사는 검사로 임용이 됐는데 판사로 전직해서 2008년에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기사의 저간을 보게 되면 말이죠. 검찰은 이 판사가 2008에서 2009년 근무지인 지방법원 부근에 집을 마련하는데 돈을 썼던 모양이죠. 이 돈이 이 최모 씨가 건넸다는 자금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판사는 당시 최 씨에게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된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판사가 거액의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인데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 그럴 것이 이 사람 검사 출신인데다 판사 아닙니까? 예. 검사한테 불려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재판장이 또 서야 하는 그런 대구력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는 놀라운 게 검찰이 극비리의 수사 중인 걸 한국일보가 일면에 실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취재력입니다. 예. 판사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 명동의 그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를 알고 지낸 것은 맞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한편 그 명동 사채왕 최모 씨는 현재 공갈과 협박, 마약, 사기, 무고교사, 위증교사, 죽음 가장납입, 변호사법 위반, 한 22여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사 하나만 더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예. 기사라서 말이죠.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의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원순이 무언의 거짓말을 한다. 이 따옴표입니다. 따옴표.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거죠.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타요버스 요즘 대유행 아니겠습니까? 타요버스 넉 대를 한 달 동안 4개 노선에 시범 운행 방식으로 투입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가 몰려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빼먹으면서 이 버스를 타겠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시범 운행 기간이 끝나도 타요 버스를 없애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새누리당에서는 이 원래 타요 애니메이션은 그 여당 출신인 오세훈 전 시장이 제작해서 서울시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야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자기 작품인 것처럼 써먹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새누리당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세훈 전 시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세훈 시장이 뭐 자기가 직접 타요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의 그 치세 아래에서 타요 애니메이션이 서울시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이 박원순과 무관한 타요를 이 박원순이 지금 다 그 말하자면은 깔때기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식으로 새누리당이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무언의 거짓말이란 표현은 무엇이냐? 박 시장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제 작품 아니고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이 만든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이야기를 되는데 해야 하는데 안 이렇게 하고 얘기 안 있어서 하고 문제다. 있다. 그게 무언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당 주장은. 사실 타요 애니메이션은 오세훈 시장 임기에 구상이 됐고 또 실행이 됐지만 실제 버스에다가 그 타요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를 부착한 것은 박원순 시장 때입니다. 지난달에 했었으니까요. 자, 박원순 시장은 어떤 입장일까? 무언을 유지하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타요 버스는 처음 아이디어를 낸 시민 덕분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여도 야도 자기도 오세훈도 아닌 시민의 공로로 돌렸던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예. 오세훈 전 시장, 네. 새누리당 시장 후보로 내세우면 되겠네요. 글쎄 말이에요. 예. 타요 버스의 주인공, 신화의 주인공 오세훈 후보 어떤가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정말로 해도 너무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간간히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도저히 이 방송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방송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특유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말한 방송 같지도 않은 방송은 과연 무엇일까?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을 즉각 폐지하라. 돌아온 저격수다를 방송한 TV조선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윤관석 의원의 말. 돌아온 저격수단은 민경욱 앵커가 대변인이 된 것에 대해 야권이 반대하면 잘된 인사라고 하거나 정몽준 의원에게는 정주영의 DNA가 흐른다며 편향적 발언을 일삼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엄마표 리더십, 지켜주고 싶은 이미지라면서 지켜세우거나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합니다. 도대체 돌아온 저격수단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신당 창당 선언 당시 방송을 요약해보자면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했던 행동은요, 아무리 본인의 뜻에 무슨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함께했던 동지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칼을 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많은 얘기들, 윤 전 장관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야권 연대 절대 하지 않겠다. 이거 정치적 뒷거래로 본다.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자살 행위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기존에 했던 모든 얘기들이 다 뒤집고 안철수 의원과 손을 합쳐서 민주당과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할 때 국민들이 과연 동의해 주겠는가? 지금 보십시오. 김 대표와 안 의원의 통합 발표문은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한 합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의 정치는 뭐고 약속의 정치는 뭡니까?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100년 가는 정당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안철수 신당에 참여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했던 그럼 그 약속, 그럼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없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송호창 의원은 뭐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표현도 씁니다.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들어갔다면 안 좋습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 홍보본부장이 이런 얘기했었죠, 어제. 통합과 창당으로 거짓 정치와 약속 정치라는 선거 프레임을 확실히 만들었다. 거짓 정치와 약속 정치.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당은 약속 정치고 기존의 새누리당은 거짓 정치라는 건데, 그러나 이 거짓 정치라는 게 지금 국민들과 새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 창끝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